첫 번째 흰머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뽑아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물박사 할머니가 못하게 말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두 가닥의 흰머리가 날 거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속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을 때 모낭은 여전히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고 곧 대체물을 생산할 거예요. 하지만 2배로 늘어나는 초능력은 없기 때문에 한 가닥의 흰머리가 다시 나올 거예요. 새로 난 머리카락은 심지어 더 진한 색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모낭에서 또 다른 색소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뽑는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유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가요? 전화기가 정전기를 일으켜 비극을 일으킨 사례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주유소의 모든 휴대폰 금지 표지판은 예방책입니다. 전자재료는 정전기를 일으키고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게다가 운전할 때 100%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차에 펌프를 꽂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바이럴 비디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차 문 손잡이에 묶인 철사를 보거든 즉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이 속임수를 사용하고 여러분을 노린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납치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어요. 이 도시괴담은 2015년 페이스북 게시물에 나왔는데 이 게시물은 철사 트릭을 언급했고 그것이 나온 직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소문은 이어졌고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돌보고 도로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호신술을 배우고 밝은 곳에 주차하고 차에 타기 전에 항상 의심스러운 것과 사람들을 둘러보는 건 좋아요. 또한 많은 유사한 신화와 도시괴담은 그저 관심을 끌고 좋아요와 공유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커피에 흑설탕을 첨가한다면 백설탕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나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흑설탕은 약간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백설탕과 같은 양의 칼로리와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색상, 맛, 제조 공정이에요. 흑설탕은 그렇게 많은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아요. 따라서 칼로리를 줄이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설탕을 첨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추가로 10분의 수면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것을 미루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스누즈 버튼은 추가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여러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일정에 맞춰 달라지는 자신만의 생물학적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잠에서 깼다가 즉시 다시 잠들면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2번째 혹은 5번째로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스누즈 버튼은 고품질의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널리 퍼진 수면 신화는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거미를 전혀 삼키지 않아요. 거미에게 사람은 거인, 아니 오히려 풍경 속의 산처럼 보입니다. 잠자는 동안 내는 숨소리나 심장박동 소리와 같은 모든 소리도 거미에게는 매우 무서워요. 그래서 거미가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모든 것을 쉽게 믿는다고 언급한 잡지 기사 이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글쎄요, 결국 그 기사가 옳았네요. 점심 식사 후에 수영을 하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신화는 1908년 보이스카우트 핸드북에 발표된 규칙이었기 때문에 한 세기 이상 동안 존재해왔어요. 음식을 먹은 후 90분 이내에 수영을 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근육에서 위로 혈류를 전환시키기 때문에 수영이 위로 흐르는 혈류를 막고 경련을 일으키고 심지어 익사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분의 혈액은 위로 가지만 팔이나 다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음식은 여분의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영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매우 희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희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훨씬 더 비쌉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 생산을 다소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다이아몬드의 비싼 가격은 100년도 더 된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희귀해서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약혼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영화는 모든 공룡이 거대하고 위험한 도마뱀이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종의 공룡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고양이나 골든 리트리버보다 크지 않았어요. 작은 종들이 큰 종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몇몇 공룡들은 심지어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말이죠.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빛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 색깔은 표면에서의 가까운 청록색에서 더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인디고 블루와 완전한 블랙으로 바뀝니다. 햇빛은 깊은 물속을 약하게 투과해요. 엄밀히 말하면 975m 아래에서는 공식적으로 빛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에는 다른 종류의 빛이 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 발광입니다. 루시페라제라고 불리는 효소 덕분에 빛이 발생해요. 그것은 고에너지 분자를 분해하고 박테리아와 심해어의 몸에서 광자를 생성합니다. 여름이 더운 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이고 겨울이 추운 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흔한 오해입니다.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는 사실 태양에 더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구는 7월 중에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있고 1월 중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여름이 더운 건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궤도를 도는 동안 지구의 기울기는 각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합니다. 소행성 때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곳을 여행을 한다면 서로 부딪히는 촘촘한 바위들의 혼란스러운 지역을 통과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소행성대는 태양으로부터 3억에서 4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매우 고립되고 많은 공간이 있는 외딴 공간이에요. 만약 소행성대에서 소행성들을 모두 끌어낸다면 우리 달의 약 4% 정도의 질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하나의 소행성이 다른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흥분하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다사다난하지 않습니다.